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12살 소년 민주는 가족의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저는 변할게요. 하지만 문은 차갑게 닫혔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영원히 사라져.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비에 젖은 몸으로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민주는 한강 공원 벤치에 웅크린 채로 새벽을 맞이했다.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학교 친구들이 장난처럼 던진 말들, 민준아, 너 이상해 라는 속삭임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가족은 그를 버렸고 이제 그는 길거리에 나온 고아였다. 눈물이 말을 새도 울음이 터져나왔다. 누가 날 도와줄까? 그때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민준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어린아이, 왜 여기서 울고 있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남자는 우산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다. 이름이 뭐지? 나는 강우라고 해. 이 공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비가 와도 말이야. 민주는 처음으로 그 남자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강우는 주머니에서 빵 한 덩이를 꺼내 건넸다. 먹어봐. 배고플 텐데. 그 작은 친절이 민준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가족의 배신, 학교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자신의 비밀, 소년이 좋아하는 마음이 남자아이에게 향했다는 사실. 강우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준아. 세상이 아직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강우는 민준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근처 호텔로 데려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내일 생각해보자. 민주는 처음으로 안전한 침대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강우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자신을 봤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를 도울게. 하지만 내가 원해야 해. 나와 함께 살 의향이 있나?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제발요. 그렇게 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강우는 IT 회사 CEO로 억만장자였다. 그는 민준을 입양하지는 않았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사립학교 등록, 상담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정. 하지만 강우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고 그곳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강우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개되지 않은 게이였고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뒤에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15살이 되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사립학교라고 해도 동급생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민준이 집, 진짜 부자 아저씨랑 사는 거 맞아?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강우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국 현대 문학을 사랑했다. 박완서의 소설처럼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 강우는 민준의 변화를 지켜봤다. 소년은 점점 자라며 예민하고 사려 깊은 청소년이 되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 강우는 항상 물었다. 오늘 어땠어? 솔직히 말해봐.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강우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다. 보호자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강우 아저씨,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 본 저를 강우는 미소 지었다. 너를 봤을 때 옛날 나를 봤으니까. 나도 12살 때 비슷한 밤을 보냈어. 어느 가을날 학교 축제에서 사건이 터졌다. 민주는 연극 동아리에서 주연을 맡았다. 역할은 외로운 소년,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했다. 관객석에 앉은 강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공연 후 친구 하나가 민준을 붙잡았다. 야, 너 진짜 그랬어? 게이 때문에 쫓겨난 거, 소문이 퍼진 것이다.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친구는 비웃었다. 이상한 놈, 강남 아저씨가 왜 너 데려갔는지 알지?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강우는 공원을 헤매며 그를 찾았다. 다시 그 벤치에서 민준을 발견했다. 민준아, 왜 그래? 민준은 울면서 말했다.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외롭지 않게. 하지만 세상이 날 용납하지 않아요. 강우는 소년을 안아주었다. 너는 이미 강해. 나처럼 되지 마. 내 자신으로 살아. 그 포옹은 민준에게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다. 보호자의 따뜻함 넘어 사랑의 싹. 민준이 18살이 되던 해 대학 입시가 다가왔다. 그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목표로 했다. 강우는 최고의 과외 선생을 고용하고 민준의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강우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경쟁사로부터의 악의적 루머, 강우 CEO,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식은 하락하고 이사회는 압박했다. 강우는 민준에게 숨겼다. 아무 일 없어. 공부에 집중해. 그러나 민준은 직감했다. 어느 날 그는 강우의 서재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강우가 쓴 일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가족의 눈치, 사회의 시선 때문에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강우에게 고백했다. 아저씨, 저도 남자를 좋아해요. 당신처럼. 강우는 놀라서 멈칫했다. 민준아, 그건 아직 내가 어리니까.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요가 스쳤다. 그날부터 집 안 공기가 변했다. 어색한 침묵, 피하는 시선. 민준은 후회했다. 내가 망쳤어. 이제 쫓겨날 차례인가.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민준은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서울대의 GLBT 모임, 레인보우 클럽에서 그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지은이라는 친구, 레즈비언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과거를 가진 소녀. 민준 오빠, 내 이야기 들으니 나 같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워. 모임에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강우에 대한 감정도. 지은은 웃었다. 그 아저씨, 내 보호자잖아. 그건 가족의 일 수 있어. 너무 깊게 생각 마.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강우를 사랑했다. 한편 강우는 회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났다. 3개월 동안 민준은 혼자 지냈다. 그 시간에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소설, 공원의 약속. 출판사를 찾아가 제안을 했고 놀랍게도 계약이 성사되었다. 성공의 기쁨 속에 그는 강우에게 전화했다. 아저씨, 제가 책 썼어요. 당신 덕분에.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아, 돌아오면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 강우가 돌아온 날, 비가 내리는 공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6년 전 그 벤치. 강우는 민준에게 말했다. 회사 루머가 사실이야. 나는 게이였고 지금도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아. 너를 도운 건 내가 나의 과거를 닮아서가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특별했으니까.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당신을 사랑해요. 보호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내가 더 자라야 해.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천둥이 쳤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세상의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사랑의 시작, 하지만 갈등의 서막. 민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그의 삶은 바빠졌다. 인터뷰, 강연, 그리고 GLBT 권익단체의 활동. 그는 강우의 도움을 받아 재단을 설립했다. 무지개 다리, 청소년 GLBT를 위한 쉼터.
하지만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언론이 강우와 민준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억만장자의 의문의 입양아, 동성애 소설가, 기사가 쏟아졌다. 강우의 회사는 다시 흔들렸다. 이사회는 강우를 압박했다. CEO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와 거리를 두세요. 강우는 분노했다. 그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 민주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내가 공개적으로 활동한 게, 그는 강우에게 말했다. 저 멀어질게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강우는 소리쳤다. 아니, 도망치지 마.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갈등이 고조되던 중 민준의 과거가 돌아왔다. 생모가 연락했다. 민준아, 미안해. 이제 용서해 줄래? TV에서 본 소설 성공 소식 때문이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강우와 함께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울었다. 그때 내가 미쳤어. 아버지가 강요해서. 하지만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요. 저는 이제 제 가족이 있어요. 강우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어머니의 눈에 띄었다. 너희. 관계가. 의심의 눈빛.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강우에게 물었다. 우리가 정말 가능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요? 강우는 미소 지었다. 가능하게 만들자. 내 소설처럼.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강우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공원에서 만난 그날의 빵을 재현한 손수 만든 케이크. 하지만 그날 강우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회사에 불이. 급해 민주는 달려갔다. 강남 빌딩 앞, 화재 현장. 강우는 안전했지만 충격이었다. 방화로 의심되는 사건. 누군가 강우를 노렸다. 경찰 조사 중 경쟁사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요. 강우는 지쳤다. 민준아, 내가 너를 끌어들인 게 후회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민주는 강우의 과거를 더 알게 되었다. 젊은 시절, 첫사랑을 잃은 비극, 연인이 자살한 사건, 사회가 우리를 죽였어. 강우의 고백에 민주는 안겼다. 이번엔 달라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보호자와 피보호자. 민준의 친구 지은이 도왔다. 오빠, 솔직해져. 사랑은 숨기면 안 돼. 지은의 도움으로 그들은 재단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준비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행사 당일, 강당은 만원이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12살에 버림받았지만 한 사람이 날 구했어요. 그 사람은 제 가족, 제 친구, 그리고 제 사랑입니다. 관객이 웅성거렸다. 강우가 무대에 올랐다. 민준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나는 다시 살았어요. 그들은 손을 잡았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두 분의 관계는, 강우는 대답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미래에. 그 후 삶은 여전히 험난했다. 가족 반대, 사회적 압박. 민준의 생부가 나타나 소송을 걸었다. 입양권을 주장하겠다. 하지만 민준은 싸웠다. 저는 자유예요. 강우의 회사도 회복했다. 방화범은 잡혔고 강우는 더 강해졌다. 봄,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민준아, 결혼하자. 법이 허락하는 날까지 기다리며 민준은 눈물 지었다. 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민준의 소설이 영화화되며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왔다. 한국의 브로큰백 스토리 촬영 중 민준은 강우와의 장거리로 고통받았다. 보고 싶어. 전화 너머 목소리. 강우는 라로 날아갔다. 세트장에서 그는 민준을 안았다.
너의 꿈을 지켜줄게 영화 개봉 후 전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다. 한국 사회도 변했다. LGBT 권리 운동이 일어났다. 25살 민주는 작가이자 활동가로 성장했다. 강우는 50대, 여전한 리더.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견뎠다. 한 번의 배신, 강우의 옛 연인이 나타나 너는 내 거야 라고 협박. 민주는 상처받았지만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미래죠.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최종 장면 30년 후 공원 벤치, 이제 할아버지 된 강우와 중년 민준. 그날 비가 왔지. 그래, 하지만 이제는 무지개가 피었어. 그들의 손은 여전히 잡혀 있었다. 삶은 변했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민주는 강우의 집으로 이사온 첫날, 거대한 창문 너머 서울 야경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게 제 방이에요. 강우는 웃었다. 그래, 내 공간이야. 자유롭게 꾸며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공원은 남아있었다. 학교 전화는 고통이었다. 새 친구들, 새 선생님들. 민준이 왜 갑자기 전화 왔어? 그는 대답 대신 책으로 도피했다. 강우는 매일 저녁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비빔밥,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전하려 애썼다. 내 어머니 요리 맛이 어땠어? 민주는 눈물을 삼켰다.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강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미안해. 내가 대신할게. 그 대화가 쌓이며 신뢰가 싹 텄다. 학교에서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체육 시간, 샤워실에서 민준 너 이상한 눈빛이야 라는 말. 민준은 옷을 재빨리 입었다. 집에 돌아와 강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일기를 썼다. 강우 아저씨는 내 영웅이야. 하지만 나 혼자서 버텨야 해. 13살 생일, 강우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친구 한 명만 초대했지만 케이크와 선물. 축하해, 민주는 울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은 아직 순수한 감정이었다. 강우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14살, 민주는 미술을 시작했다. 공원 풍경을 그리며 강우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이게 나예요. 강우가 웃었다. 잘 그렸네. 재능 있어. 민주는 붉어졌다.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하지만 상금 수여식에서 아버지 자리가 비었다. 보호자분은 MC가 물었다. 민주는 가족이여 라고 했다. 그날 그는 강우에게 안겼다. 당신이 내 가족이에요. 강우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과거 20대의 가족과 결별, 홀로 사업 시작가 떠올랐다. 너 덕에 나도 치유되는 기분이야. 15살 여름, 캠프에서 민주는 첫 키스를 했다. 남자아이와. 하지만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된 걸까? 강우에게 상담했다. 사랑은 잘못될 게 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강우의 말은 민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강우 자신은 외로웠다. 밤에 혼자 와인을 마시며 옛 연인을 생각했다. 민준이처럼 순수했으면. 축제 사건 후 민준의 우울은 깊어졌다. 상담사에게 갔지만 약은 거부했다. 강우 아저씨가 있으니까. 강우는 민준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민준은 당신 없인 못 살아요 라고 속삭였다. 그 여행에서 민준의 감정은 변했다. 보호자에서 연인으로. 민준은 서울대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 축하해. 강우가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날 강우의 전화가 울렸다. 이사회 회의야. 늦을게. 민준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TV 뉴스에서 강우의 회사를 봤다. 주가 하락, 루머 확산. 민준은 불안했다. 서재 일기 발견, 강우의 과거 고백. 아저씨, 저도 게이예요. 강우의 충격, 시간이 필요해. 집안 긴장, 민준의 자책. 대학 오리엔테이션, GLBT 클럽 만남. 지은 소개, 언니처럼 느껴. 모임에서 토크,
민준의 눈물. 강우 출장 3개월, 민준의 소설 쓰기. 공원의 약속 초고 완성, 출판사 미팅 성공. 베스트셀러 될 거야. 강우 귀국, 공원 만남, 서로 고백. 포옹 속비, 감정 폭발. 하지만 아직 안 돼 라는 강우의 말에 민준 상처. 왜요? 나 어른이잖아요. 강우, 법과 사회가 갈등 시작. 베스트셀러 발표회, 민준의 연설. 이 책은 제3입니다. 강우 뒷자리 지켜봄. 재단 무지개 다리 오픈, 청소년 쉼터. 첫 입소자, 14살 소년. 민준 상담, 자신의 과거 공유. 언론 기사, 강우 CEO의 미스터리 보이. 주가 폭락, 강우 이사회 압박. 민준과 단절하세요. 강우 분노, 절대. 민준 죄책감, 내가 떠날게. 강우 거부, 함께 싸워. 생모 연락, 카페 만남. 어머니 눈물, 민준 냉정. 늦었어요. 강우 손잡음, 어머니 의심. 집기가, 민준 질문 우리 가능할까? 강우 만들자. 케이크 준비, 강우 화재 전화. 현장 달려감, 강우 안전 확인. 방화 조사, 경쟁사 연루. 강우 지침, 너 끌어들여 미안. 민준 함께라면. 과거 고백, 첫사랑 자살 이야기. 민준 위로, 이번엔 내가 지킬게. 감정 깊어짐, 하지만 공식적거리. 지은 도움, 공개의 재단 행사 준비, 연설 연습. 강당 연설, 민준 고백. 강우 합류, 손잡음. 박수속 파트너 선언. 기자 질문, 강우 단호대다. 이후 반발, 가족 소송. 생부 등장, 입양권 주장. 법정 싸움, 민준 증언 자유 선택. 회사 회복, 방화범 체포. 봄 공원, 결혼 약속. 할리우드 오퍼, 촬영 A. 민준 스트레스, 강우 방문 안음. 영화 개봉, 세계적 성공. 한국 운동 촉발. 옛 연인 배신, 협박. 민준 상처, 용서 과정. 과거 노화. 재단 확대, 국제 컨퍼런스. 강우 은퇴 준비, 함께 여행. 제주 다시, 추억 회상. 사회 변화, 법 개정 운동 참여. 민준 강연, 사랑은 경계 없어. 공원 벤치, 노년둘 무지개 피었어. 영원한 사랑 확인. 후속 세대 언급, 희망 마무리.